반갑습니다. 국어영어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5학년도 동패고1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현재 이제 동패고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학교에서 내년에 어떤 걸 활용할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미리 예단하는 건 좀 뜬구름 잡는 소리고요. 그거보다는 이 영상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을 생각하는 현 중3 학생이 2학기랑 겨울방학 기간 동안의 학습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력이랑 양력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패고1 국어의 전반적인 특징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동패고1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 그래서 제가 저기 뭐 1학년이라고만 써놨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첨언하듯 2학년 시험은 어떻고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패고1 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패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교과서, 부교재, 학습지 이렇게 이제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미래엔 이제 교과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변할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빛이랑 지사는 공개가 됐는데 동패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제가 저기 올해 기준으로 이제 미래엔이라고 넣어놨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공부하는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학습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교재를 조금 학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패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작년이 이제 23학년도였으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전 3개년 모의고사를 짜깁기 해서 부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작년이 23학년도였으니까 22, 21, 20 이렇게 해서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한 1년에 4회차의 모의고사를 3년치 묶어서 12회차를 이제 부교재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24학년도니까 과거 2개년, 그래서 작년에 23, 그 다음 재작년에 22학년도 이렇게 1년에 4개씩 해서 총 8회차를 부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를 차라리 학습을 하는 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작년 부교재엔 사실 모의고사만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어휘 파트를 추가로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서 어휘라던가 제일 중요한 게 작년까지는 한자성어가 안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한자성어를 넣었었고 또 그거를 다시 뭐 중복되는 것들도 조금 있는데 주제별로 묶어서 한자성어를 이제 부교재에 편제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매 시험마다 한자성어 문제를 하나 두 개씩은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실 게 작년까지만 해도 안 냈던 문제인데 이제 올해부터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금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습지는 뭐 문학부터 문법, 독서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교과서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교과서는 이제 주제를 주로 선정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패고1이 2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난 시점인데 2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주제는 고전이었습니다. 고전. 그래서 교과서에서 고전 문학이 있는 파트를 넣었었고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에 없는 추가적인 문학 작품들을 이제 학습지를 통해 진도를 나갔었고요. 또 이제 교과서에서도 문학은 이제 고전으로 나갔었고 문법 부분도 1학기 때 보통 동패고1 현대문법을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은 국어사가 들어갔었는데 요번에 똑같이 중세국어, 국어사를 집어넣고 문법 학습지로 진도를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요번에는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활용하진 않았고요. 부교재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 중에 총 6지문을 시험 범위로 넣었고 그 중에 2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패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부교재, 학습지를 모두 활용은 하되 좀 골고루 활용하는 느낌이고 교과서 작품도 한 3, 4개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에 없는 심화 내용들이나 심화 지문들을 문학, 문법 학습지로 나가고 있고요. 올해는 독서 같은 경우는 주로 부교재 위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기별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은 제가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크게 기억을 해주실 게 동패고는 한 번의 시험에 독서, 문학, 문법을 모두 출제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빛고 영상도 찍었는데 한빛고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문학이랑 문법 중심의 시험 출제라면 동패고는 1학년 때부터 독서, 문학, 문법을 모두 출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제가 작년에 이제 설명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독서, 문학, 문법을 모두 출제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제 어휘 문제가 있고 이제 한자성어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부교재에 있는 한자성어 자체를 한 문제씩 이렇게 넣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한자성어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 시험마다 하나에서 2개씩 계속 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패고 1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전범위 출제고 방대한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느낄 때 체감상 1학기 때도 그렇고 요번에 2학기 때도 그렇고 작년보다 범위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작품 수거든요. 그래서 독서, 문학, 문법, 한자성어를 모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독서가 2지문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8개였고 문법이 이제 의문 파트가 들어갔고요.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있는 전체 범위 중에 절반을 쪼개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학습지를 2지문을 주긴 했었는데 애초에 학교 선생님께서 그 학습지에 있는 지문을 안 낼 거고 외부 지문 하나를 쉬운 걸 낼 거다라고 하셨었고요. 실제로 범위는 학습지 2지문이 들어갔지만 시험 때는 한 지문만 출제됐고 사실상 조금 쉬운 지문이어서 변별력은 좀 없는 지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중간에 조금 범위도 무난하고 그리고 등급 컷도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은 90점, 처음에는 93점 정도라고 잡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성적표 나왔을 때는 91점 또는 90점 초반대까지도 1등급이 좀 끊겼고요. 2등급은 80 중후반 정도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학기 기말입니다. 그래서 동패고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 학생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실 게 보통 아이들이 중간고사 딱 동패고 들어가서 보고 시험 좀 쉬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말도 넉놓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학기 기말 범위가 이제 원래 조금 많습니다. 특히 이게 왜 많은 거냐면 첫째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문법 자체가 원래는 이제 1학년 교과서 안에는 이제 이 단어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에서도 문법 요소 파트라는 부분만 들어가는데 동패고는 작년부터 요 문법에서 1학기 기말 때만 되면 단어 파트부터 문장 파트를 다 나가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엄매를 해본 이제 위에, 그러니까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많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때 선행을 안 한 채로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중간고사 보고 무난하네 라고 넉넉히 있다가 학교에서는 이걸 2주 만에 진도를 다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실태가 어떠냐면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당연히 이제 원내에 있는 친구들은 겨울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고 언제 시험이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보통 잘.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일단 국어가 중학교 때까지는 쉬우니까 중간 때 한번 데이고 그때 와서 들어오는데 그때 와서 이걸 커버하기가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실 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동패고는 일단 문법 1학기 범위를 의문부터 문장 파트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끝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넉놓고 있다가 이제 보면은 점수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1학기 기말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중간 때는 괜찮았는데 기말 때 어려웠어요,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하는데 당연히 그냥 절대적으로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이유가 1학년 때 엄매에 들어가는 범위를 모두 마무리하기 위함이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범위만 다루게 되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할 때 좀 빈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패고1은 1학년 때 이제 수능에서 지금은 선택 과목이고 나중 공통 과목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중3부터는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1학년 때 문법을 한 바퀴를 끝내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은 엄매가 선택 과목이지만 현 중3부터는 엄매를 무조건 봐야 하거든요. 공통 과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당연히 문법 전 범위를 1학년 때 다룰 가능성이 높고 무조건 겨울방학 기간에 조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학기 기말 때 안 되려면 여기 문법 범위를 한 번은 끝내두는 게 어떻게 내신 기간 때 조금 학습량 측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는 이제 문법을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냈는데 작년은 범위도 많고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 컷이 80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렇게만 해도 많은 범위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학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이제 여기에다 부교재에 있는 독서 8지문까지 같이 출제를 했는데, 일단 기억을 해주실 게 올해 기준으로 동패고는 부교재에 있는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해주시지 않습니다. 학생이 혼자 부교재 보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1학기 기말 때 거의 매주 보강을 한 6주, 7주 정도 했었고, 요번에도 1학기 기말을 준비하면서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바로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6주 동안 12시간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까지 다 끝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실제로 조금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이제 힘든 파트였는데,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수강한 친구들은 부교재에 해당하는 범위를 한 2바퀴씩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고 갔는데, 이 신규가 있기 때문에 안 다뤄줄 수가 없거든요. 학원에서도 계속 보충하고 또 이제 독서 잘 못하는 친구들 챙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을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조언을 드리면 2가지 딱 기억해 주실 게, 1학기 기말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문법을 꼭 끝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과서 선행하거나 평가 문제집 풀거나 의미 없고요. 차라리 부교재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이제 내년이 25학년도니까 24, 3, 2, 1, 0까지 한 5개년 정도 넓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문학이나 독서 지문들을 조금 어차피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그거를 좀 꼼꼼히 공부해 두면 내신 기간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자성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뜩이나 이것도 많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고 적은 게 아니라 범위로 들어가는 한자성어는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 가뜩이나 문법 많지, 독서 8개 해야 되지, 문학도 있는데다가 한자성어까지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패고는 시험에 지금 경향이 어떤지 알고 뭐가 나오는지를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내년이 좀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나 이런 쓸데없는 걸 보는 것보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독서 6지문 역시나 시험 대비 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셨고, 문학이 이제 24작품이, 이것도 아닙니다. 24작품이었는데 이제 고전 문학을 거의 다 다뤘습니다. 향가부터 시작해서 시조까지고, 작품 수가 조금 많긴 했는데 평시조, 그러니까 3줄짜리 평시조 위주였기 때문에 막상 한 작품당 이제 학습량 부담은 조금 많진 않은 편이었고, 실제로 이제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상태인데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 입장에 조금 부담이 됐을지라도 막상 들어가서는 조금 요번에는 풀었었을 것 같고, 문법도 요번에 이제 국어사였었고, 작년에는 이제 국어사에서 고대, 중세 국어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좀 걸쳐있는 지문을 4개를 다뤘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범위 자체가 국어사의 힘을 좀 많이 뺀 느낌이어서 딱 교과서에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 이렇게 2지문만 들어갔습니다. 네.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 때랑 1학기 기말에 해당했던 범위를 다 합쳐서 다시 출제했었고, 요번에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한 문항은 독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였고, 한 지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시조랑 유사한 외부 지문을 주고 그 주제랑 관련된 한자성어를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워낙 뻔한 시조였기 때문에 원내에서 당연히 외부 지문 대비로 해서 보냈고, 이제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도 많이 안 틀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1학기 기말이, 그래서 학교의 공식 등급 컷은 이제 요번에는 이제 발표는 안 하셨었는데, 이제 추정컨대 아마 90점 초반 정도가 아마 1컷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80점 중반, 중간보다는 조금 낮은 그 정도가 아마 2컷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곧 끝나는 주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여서, 이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한 영역이라도 취약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독서, 문학, 문법, 그리고 어휘 중에서 뭐라도 하나 취약한 게 있다면 한두 문제 정도를 틀릴 텐데, 2문제는 배점이 7에서 8점이거든요. 그럼 등급 하나가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꼭 기억하실 게,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무난하다고 넉놓고 있다가 기말고사에서 크게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말고사를 조금 잘 준비해야 된다. 겨울방학부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 1학기 문법 범위와 플러스 부교재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 범위, 그리고 한자성어 같은 것들을 꼭 암기해 둬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항의 어떤 성격이요. 암기형 문항, 뭐 사고형 문항인데, 보통 우리가 암기형 문항을 내신형 문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신형 문항은 별게 아니고요. 학교에 수업해 주시고 필기한 내용 꼼꼼하게 외우면 그거 갖고 그냥 답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에 가깝고요. 사고형 문항 또는 수승형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외적 증거인 보기를 붙여서
내가 외운 또는 공부한 지문과 그 보기를 연결지어서 새로운 내용을 정합성을 따지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외부 지문을 주고 글자 그대로 작품을 읽고 그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작년에는 이제 암기형 문항도 좀 나오고 사고형 문항도 좀 나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 사고형 문항을 한두 문항씩은 꼭 받고 있는, 그러니까 문항으로 킬러 문항으로 받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암기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답을 고르는데 뭔가 외부에 뭔가를 할 건 없고 내가 준비하고 들어간 걸로 꼼꼼하게 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 요게 이제 사고형 문항인데 요게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출제했던 문항들인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다른 애들, 그러니까 원내 아이들에게 전해받기로는 보통 반 애들 뭐 많이 틀렸니 물어보면 뭐 이런 문항들 많이 틀렸다고 하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붙어서 요 내용과 자기가 외운 지문을 연결해서 새로운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외워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제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라고 하죠. 기본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감각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잘 풀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모의고사를 고득점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잘 맞춰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동패 같은 경우에 두 유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형 문항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으로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다 맞고, 요거 한두 개에서 1, 2등급은 이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신형 문항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당일 학교 수업 내용과 필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또 동패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올해도 진행을 했지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동패 고2까지 동패 고 시험 다 끝났거든요. 필기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지문을 놓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시다 보니까 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반에서는 뭐가 된다 그러고, 똑같은 질문을 이제 시켰는데 어떤 반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아이들에게 필기를 다 취합을 해서 필기가 모순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질문 리스트를 추려서 아이들 시켜서 다 질문하게 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Q&A 정리를 따로 다시 해주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걸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국어 전문학원 뭐 일단 중간고사 깨지고 1학기 기말고사 깨지고 뭐 국어 전문학원 갔다 이제 오는 친구들 보면 그냥 뭐 평가 문제집, 자습서 또는 이제 뭐 학원에서 만든 자체 교재로 뭐 진행을 하는데, 사실 내신이 학원 자체 교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수업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데 그냥 그거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필기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정리해 주고, 거기서 이제 과거 기출들의 어떤 경향을 따서 외부 지문이라던가 이런 걸 좀 붙여주는 거지, 쓸데없는 외부 교재나 이런 걸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학원을 좀 고려하고 이제 보내실 때 뭐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나 확인해 보는 게 동패고 기준에선 좋은 학원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기본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법 또는 이 사고력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원래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도 겨울방학 기간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해설해주고 푸는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은 외부 지문이 나오면 원래 당연히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신형 공부만 하던 친구들은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 보는 지문인데 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국어는 원래 수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보기를 보고 정합성을 따져서 글자 그대로 읽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부터 이런 게 조금 학습이 되어 있어야 막상 들어가서도 낯선 지문들이 나왔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도, 저희 학원, 제 학원에서도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외부 지문 나올 수 있는 거 10개, 20개씩 집어주고 정리해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요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적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요번 중간고사 때도 외부 지문 그 한자성 하나 나온 거 맞춰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매번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방학 기간 동안에 이걸 좀 길러 놓는 게 근본적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같은 경우 진도범위 내 그리고 진도범위 외 두 작품이 이제 모두 출제가 된다는 건데, 요게 진도범위 내는 뭐냐면 지문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걸 그대로 지문 그대로 문항만 바꿔서 출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진도범위 외에는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을 모의고사처럼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작년에도 동패가 독서를 출제할 때 이걸 이제 하나씩 해서 두 지문씩 보통 냈는데 하나씩 해서 출제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진도범위 외 지문을 하나를 출제를 했었고요. 그 뒤에 1학기 기말이랑 이제 2학기 중간 때는 애초에 그냥 부교재에 있는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8개, 6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독서 한 지문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게 외부 지문이었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독서 두 지문, 그게 이제 부교재 8개 있던 것 중에 2개를 출제했고,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부교재에 있는 6지문 중에 2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문학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요번 2학기 중간도 문학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초에 부교재에 실려있는 독서 원전 자체가요, 정답률을 확인하면 1학년 기준으로 50%대, 60%대, 40%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독서를 잘 못하면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주는데 그거를 혼자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꽤 학습량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성어도 있지, 문법도 있지, 거기다 독서까지 혼자 분석한다. 이제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자체가 조금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거 쓸데없는 것보다 문법이랑 이제 2학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 범위들을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꾸준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이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한 지문씩 풀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이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뭐 10월 없다고 치고도 한 5달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씩만 풀어도 한 달이면 30개고, 그 다음에 5개월이면 150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항상 그 경험의 차이는 3월에 가서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잘하는 애들끼리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은 절대로 못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지금 이렇게 한두 지문씩 풀어가는 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3개월, 4개월 쌓였을 때 다른 애들이 널 절대로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꼼꼼히 지금부터 독서를 풀어보고, 양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지문 한 지문 정확하게 정리해가는 연습을 해두면 이제 막상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한번 봤던 지문이라 수월하기도 할 거고, 독서 자체를 이제 공부를 좀 한 애들은 들어가서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내시기 때문에, 좀 쉽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학 기간부터 꾸준한 독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굳이 공부를 할 거라면 일석이조로 부교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고1 전국연합 연계년 한 5개년 정도를 돌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지문 양이면 방학 기간 동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좀 공부해보면 어떨까 추천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입니다. 부교재 내에 한자성어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 한 문제, 1학기 기말고사 두 문제,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막상 문항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생각해보면 두 문항이면 8점이거든요. 고난도 8점이나 한자성어 8점이나 똑같고, 근데 저건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저걸 다 맞춰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번에는 중간고사 때 거의 원내재원생들 다 맞춰왔는데, 왜냐 그렇게 꼼꼼히 공부를 안 합니다. 애들 대충 보고 나오면 느낌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오는 신규생,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들어오는 신규생 보면 항상 확인하는 게 한자성어 다 맞췄나부터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성실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 한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저 한두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해는 되는 게, 내신 기간에 독서도 범위가 많고 문학도 많은데 한자성어 150개, 200개를 언제 외우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습량 부담이 그 시험 범위에 외우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부터 어차피 한자성어라는 게 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빈출 한자성어 같은 것들 책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구할 수 있다면 동패고 부교재 교재를 구해서 거기 있는 걸 외우면 효율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고 좀 여러 번 회독을 해주고, 또 비내신 기간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회독을 해놓고 내신 기간에 됐을 때 좀 까먹었을 만한 것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행 대비를 하면서 어휘를 다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사자성어 범위를 한 번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요번에도 제가 엄청 잔소리해서 과제로 계속 내주고 써오게 시키고 하면서 그 두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먼저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동패고 국어 내신 시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욕심이 아주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학생 때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력은 기본, 압도적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제가 2022년 11월에 첫 개강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동패고, 한빛고, 지산고 어머님들을 모셔두고 설명의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저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고 책임감이 있는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3학년도 상반기, 작년 상반기, 하반기 1년 성과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2024학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본 동패고기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네,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동패고1까지 다 끝났는데 동패고1 친구들도 조금 시험을 잘 봐왔고요. 동패고2는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상 전교권은 전부 다 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패고2가 이제 문학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바로 점수를 받아봤는데 1반부터 8반까지 전교에 100점 없고 하나 틀린 친구가 3명 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원내에만 3명, 하나 덜 틀린 3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80점만 넘어도 잘 본 거라고 했다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점수를 받다가 영상을 찍으러 들어온 거여서 지금 일단 취합이 된 것만 해도 90점 넘는 친구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만 봐도 전교권 1, 2, 3, 4, 5등이 거의 다 제 학생들이고요. 네. 실제로 23학년도 동패고1 2학기 최종 합산 전교 1등 단독 재수강생이었고 올해 24학년도 동패고2 1학기 중간 기말 독서 전부 다 단독으로 전교 1등이었고 요번에 아마 여기 1학기였고 2학기 중간고사 문학도 아마 100점이 있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단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나온 편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잘하겠다라는 말의 무게를 알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2년간 그렇게 최선을 다 해왔고요. 방금 보신 그런 성과가 우리 아이들과 제가 함께 증명해온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지금 동패고1을 이제 아이들을 만들고 키우는 과정에서 항상 드는 생각이 실제로 이제 농담처럼 했었던 얘기거든요. 아이들한테. 지금 동패고2 아이들이 1학년 때 농담처럼 했던 말이 이제 너희들로, 나는 우리 아이들로 1등급 18명, 16명 인원을 다 채우고 싶다였는데 지난번에 거의 근접했었고 제가 볼 때 요번 문학 같은 경우 아마 성적표 나오면 알겠지만 한 10명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아이들이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랑 더 높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저희 아이들이 잘할 거고요. 더 높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과 될 수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현재 제 시간표고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지금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이미 9월에 개강을 해서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에 일요일에 한 반 정도가 더 개강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